유리 멘탈과 강철 멘탈의 차이는 무엇일까? 평상시에는 강철 멘탈인 사람과 유리 멘탈인 사람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유리 멘탈인 것은 자신만 알 뿐이며 남들에게 티내지 않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차이는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나타난다. 강철 멘탈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유리 멘탈은 쿠쿠다스 과자처럼 부서져 부스러기가 된다. 이 둘의 차이가 단순한 멘탈의 차이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믿는 구석이 있다. 믿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믿는 구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 번째는 경제력이다. 경제력은 삶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50대 상은 씨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이기적인 남편과 몰상식한 시댁 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을 해왔다. 경제활동을 할 자신도 의지도 없어서 평생 남편 눈치 보고 심기를 살피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나는 경제력이 부족한 청춘들에게 지금 당신의 삶 그대로 괜찮다고 말하는 책이나 강연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장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삶의 성장에 진정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믿는 구석을 만들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삶의 퇴보를 부추기는 느낌이다.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스스로를 지키자. 경제력이 믿는 구석의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김연아 선수가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척추가 살짝 휘었다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김연아 선수가 의연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노력으로 실력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인 것이다. 남들보다 실력이 월등한 사람은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한다. 일을 그만두더라도 얼마든지 스카웃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믿는 구석의 커트라인이라면 실력은 믿는 구석의 가산점이다. 세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국종 교수는 척박한 의료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의 신념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계신 분이다.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닥터 헬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은 또 하나의 믿는 구석이 된다. 반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면 어떨까? 공허하다. 그래서 당장의 쾌락을 찾아 게임이나 술에 과하게 의존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한다. 쾌락은 공허함과 목마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쾌락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대체할 수는 없다. 네 번째는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무언가이다. 좋아하는 것은 삶의 윤활유가 되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며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20대 우성 씨는 웹툰 작가가 꿈이다. 열심히 공모전에 응모해 마침내 당선이 되었으며 SNS에 일러스트를 열심히 올려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다. 우성 씨의 꿈은 웹툰 작가로 대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월에 200 정도만 벌어서 조금씩 저축하며 자기 한 몸 건사할 돈만 벌었으면 좋겠단다. 어린 시절부터 만화책을 즐겨보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대에 가고자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원하는 길을 걷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소질이 있으며 이를 세상과 연결해 실천하는 방법이 무언지를 고민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믿는 구석이 된다. 5번째는 의미 있는 타인이다. 의미 있는 타인이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사람, 내가 행복할 때 진정으로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 나의 조건과 능력이 아닌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다. 부모의 인격이 훌륭하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믿는 구석을 가진 격이다. 부모에게 아낌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역경에 쉽게 굴하지 않는다. 힘들 때 부모의 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인간관계는 세상을 살면서 맺는 인간관계 틀의 골조가 된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가 의미 있는 타인이 아니라고 실망하지는 말자. 우리는 인생 시즌 1에서 만나는 부모 외에도 시즌 2, 시즌 3를 거치며 친구와 스승, 배우자라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관계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꽉 붙들고 인생을 같이 살아보자. 나의 든든한 믿는 구석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5가지 믿는 구석은 구체적 실행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유리 멘탈을 극복하라는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주변 사람들 시선에 개의치 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30살이 넘도록 취직을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용돈을 받았으면 부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내가 직장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라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그냥 죽지 못해 버티고 사는 삶일 뿐이다. 딱히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아내는 방법을 모르기에 무미건조한 삶을 살 뿐이다. 나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의미 있는 타인이 없다면 역시 삶이 행복하지 않다. 현실에서 구르고 뛰면서 믿는 구석을 만들자. 불안은 몸으로 해소하라.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부정적인 일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면 몸이 경직되고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럴 때는 그저 몸의 긴장을 풀고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만으로도 마음의 고통을 덜 수 있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해지면 몸을 움직이자. 불안하면 밖에 나가 뛰어라. 마음이 복잡하면 창고와 옷장을 뒤집어 엎어라. 글이 안 써지면 산책을 하라. 생각을 생각으로 풀려 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남의 가치가 아닌 나의 가치를 따라라. 누구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내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알면 의외로 많은 선택이 쉬워진다. 돈을 많이 주지만 그만큼 힘들게 일해야 하는 회사와 돈은 적게 주지만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 2군데에서 스카웃 제의가 올 경우 나에게 맞는 곳을 별다른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주관성과 개별성이 아닌 세상의 보편성에 나를 맞춘 선택은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인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남과 세상에 맞춘 인생을 산 것을 가장 후회한다. 남의 가치가 아닌 나의 가치를 따라라.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생각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